김용자 씨와 고재경 씨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다각적인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김용자 씨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용자님, 네, 좀 요즘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냥 일하다가 힘들어지면 마음이 화가 막 나요, 속으로. 또 이 반찬을 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막 화가 치밀어요. 네. 이유 없이. 김용자 씨는 특히 높은 불안감 지수와 위험 수준 이상의 강박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데다 조절 능력까지 매우 낮아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은 물론이고 심각한 우울 증상까지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밤에 저녁에는 몇 시에 퇴근하세요? 한 8시, 9시 퇴근해요. 네, 바로 어떤 때는 집으로. 9시 반에, 10시도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세요? 집에, 어떤 때는 집에 혼자 가는데 가끔 저희 고객이 계세요. 네. 거기 가서 생맥주에다가 제가 원래 맥주를 잘 안 먹었거든요. 네. 안 맞아서. 근데 소주가 좀 타갖고 한 잔이나 2잔 먹고 갈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쓸쓸하신가 봐요. 네, 많이 쓸쓸해요. 그냥 혼자 술 먹죠. 술 같은 게 수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수면 개시 작용에는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술을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성분들이 각성작용이 있어서 잠이 드는 거는 빨리 드는데 잠을 좀 얕게 자게 돼서 중간중간 많이 깨요. 일찍 네.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김용자님은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려고 하시고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할 때, 잘 안 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로 좀 완화되는 면이 있는데요. 김용자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 특히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자 씨에게는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까요? 김용자님은 일단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힐링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장된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이완요법이 추천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음주를 절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먹고 나도 일주일에 한 4번, 5번 먹을 걸 2번으로 줄인다거나 좀 줄여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지럼증을 느낀다던 고재경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만성적으로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 본인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우시고 충동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있지만 그거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고재경 씨는 공황 발작 위험과 함께 대단히 높은 분노 공격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우울증 검사 결과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고재경님은 지금 아들 역할, 가장 역할 모두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내면의 분노 수준이나 피해의식이 높은 편이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고재경 씨 또한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까요? 가족들과 정서적 교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다음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많은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검사는 집에서도 혼자 간단히 해볼 수 있는데요. 5가지 질문에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점수 합산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생활습관 처방을 받은 그날 밤, 가게로 향하던 김용자 씨, 근처 가게에 들러 바삭한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 가는데요. 자, 오랜만에 치킨을 펼쳐놓고 남편에게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야야야야 먹어요. 야, 이거 치느님 덕분일까요? 냉랭하던 두 사람의 분위기가 조금은 훈훈해지죠. 당신 나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 술 먹어도 같이 먹고 같이 산에도 다니고. 도와줘야 된다면 도와줘야지. 술도 좀 자제하게 신경 쓰고 잘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좀 도와주셔야지요. 같은 날, 고재경 씨 역시 집에 돌아와 종이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 계획표인데요.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제가 못하는 부분 책짓질하면서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무기력감을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열심히 작성한 계획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자꾸 내 눈에 보여야지만 그게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게 됐습니다. 과연 고재경 씨의 각오는 잘 지켜질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멘토를 투입했습니다. 바로 긍정전도사 이장규 씨입니다. 그녀가 웃음 치료사가 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남편에게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 강의를 해서 웃음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통쾌하게 웃었다. 그렇게 웃는 게 언제였어요? 최근에 2월 달에요. 네. 제가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조금 웃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웃음을 어떻게 웃어야 되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하는데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방법. 그것이 바로 웃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그럼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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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둘째, 길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우리가 길게 웃을 때 오장육부가 활성화가 되면서 심폐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15초 이상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멘토와 고재경 씨가 갑자기 신문지를 둘둘 말기 시작하는데요. 제발 좀 떨어지라고. 무엇에 쓰려 하나 했더니 신문지 몽둥이를 내려치며 일부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 화야 나가. 제발. 가슴속 묵은 감정을 토해내는 멘토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요. 응?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응어리가 울컥하고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응? 아유, 답답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가장의 무게. 그 힘겨운 짐을 눈물과 함께 잠시 내려놓습니다. 쌓여있던 게 배출이 되면서 물건을 토해낼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김용자 씨가 요가 학원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이완요법으로 요가를 추천받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동작은 척추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손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바닥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벌린 채 무릎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등을 굽혀주는데요. 이때 가슴 밀고 꼬리뼈도 천장으로 쭉 허리를 낮춘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조금만 더 낮추세요. 내쉬고 배꼽 바라봐. 내 등 동그랗게 후.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엉덩이 고정. 멀리 바라봐.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시선을 멀리하고 내쉴 때는 배꼽을 바라보고 등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엉덩이 뒤로 빠지시면 안 돼. 엉덩이 고정. 그렇지. 다시 마시면서 멀리 바라볼게요. 천천히 허리 낮추고. 훨씬 좋아요. 내쉬면서 배꼽 후. 동그랗게. 허리 먼저 세워주세요. 다음은 긴장 완화와 척추에 쌓인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허리 비틀기 동작입니다. 그리고 허리 세운 상태에서 손은 멀리, 우선은 손끝에 힘 풀고 손끝으로 터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렇죠. 척추를 비틀어서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피로한 부분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비틀 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들이마시는 것과 복부와 허벅지가 밀착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이 동작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 이완요법 동작은 어깨와 승모근에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쟁기 자세입니다. 자, 후. 편하게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갈 수 있으면 손바닥 힘줘서 한번 발끝을 머리 뒤까지 가져가시면 좋으세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등허리 힘 주시면서. 그렇죠.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놓고 후. 힘드시거나 아프면은 옆에 좀 도와달라고, 저처럼 이렇게 등을 좀 받쳐달라고 하시고, 혼자서 괜히 힘을 주면서 했다가 목이 좀 다치실 수 있어요. 모든 동작은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시원해요, 어깨가. 시원해요. 마음도 시원하고 어깨도 시원하고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이 근육이. 기본적으로 동작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3번씩 3회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조금 더 무리가 되신다면 딱 3회씩만 한 바퀴 돌아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동작하실 때 어머님들은 관절이 약하시기 때문에 폭신폭신한 수건이나 베개를 밑에다가 대놓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동작을 하실 때는 딱딱한 곳에서 하되 푹신한 것을 대주시는 거지 푹신한 곳에서 해주시면 안 되세요. 김용자 씨가 혹시라도 요가 동작을 잊어버릴까 스마트폰에 녹화까지 해두는 꼼꼼함을 발휘합니다. 손목, 어깨, 무릎, 골반을 일직선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시선을 멀리, 내쉴 때는 배꼽을 바라보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오른쪽 다리를 편 채 왼쪽 다리를 세워 교차시키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왼쪽 무릎 안쪽으로 밀고 왼손은 엉덩이 뒤에, 어깨를 비틀어 복부와 허벅지가 밀착되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깨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허리와 다리가 밀착되도록 합니다. 누워서 양손은 바닥 위에 올려놓으세요.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바닥을 세게 누르고 어깨에 무게를 실으면서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김용자 씨가 집에 가다 말고 근처 주차장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요. 집 가는 길 지나신 거 아니에요? 산책 좀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힘들다고 집만 놓이지 말고 산책 좀 하고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고 가려고 산책하는 거예요. 피곤함을 핑계로 평소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녀에겐 놀라운 변화입니다. 몸면이 쫙 펴서 따뜻하니까
남쪽이니까 목련이 쫙 폈다고. 산책길에 활짝 핀 목련이 한층 더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진짜 이쁘다. 고재경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생활 계획표에 적어둔 운동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행동은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땀이 송송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또 몰라도 이렇게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고재경 씨는 오랜만에 주방에 섰습니다. 살다 물에 빠져 왜 죽는데? 요리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도 낯설게 느껴지나 본데요. 어머님 요리해드리려고 장봐서 사오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분이 얼떨떨할 좋기도 어제만은 이토록 평범한 한 끼 식사가 고재경 씨와 부모님들에겐 신선한 경험이 됐습니다.